자, 이 응원봉이 어떤 빛의 혁명, 소위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지금 고양이가 밑에서 흔들고 있군요. 네. 이 빛의 혁명을 낳았고 이재명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가히 혁명적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아직도 내란은 척결되지 않았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유언의견 거부 세력의 반동적 그런 공작들이 언제든지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죠. 여기에 맞서서 이병철 TV 사이다가 그러한 반동 세력들, 검찰, 법원 그리고 극우 국민의힘의 그러한 음모를 먼저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 민주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사전에 진압하는 가장 중요한 뱅가드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언론을 보면 가장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도 근본적 모순, 이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 과제, 근본적 모순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위험의 본질은 이 절대주의 그림처럼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으나 그 해답까지 너무나 간단하게 빨간색, 검은색, 하얀색 나와 있지만 이재명 정부조차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 해결책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설적으로 그냥 직격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에 나가서 추석 전에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는 쉽다.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정부조직법을 확정시켜야 한다. 이것은 잘했습니다. A+ 학점입니다. 둘째,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장기적이며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정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 아무리 잘해봤자 법원 검찰 아무리 개혁해봤자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돼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 우선 쿠폰, 1차 쿠폰, 2차 쿠폰 다 동의한다.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경제가 계속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중물에 불과하다. 이제 2차 쿠폰까지 뿌렸지만 뻔뻔질을 하는데 마중물을 붓고 뻔뻔질을 하는데 지하수가 안 올라온다. 이 중기 과제. 중기 과제 2년 내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2년 내지 5년 동안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 끝난다. 그래서 6월 27일 날 금융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아파트 대출, 담보대출을 6억으로 묶어버리는 6억 대출 상한제를 실시를 했죠. 그것이 효과를 보이는 듯 했죠. 집값이 안정이 되는 듯 했죠.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 한강벨트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러나 제가 여러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한 것처럼 이 효과는 석 달, 넉 달이면 사라질 것이다. 6월 달이니까 7, 8, 9, 10. 지금 이제 사라진다. 10월 달 되면 사라졌죠. 사라졌죠. 다시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외생적 충격까지 포함되어 있죠. 3,500억 불 현금으로 내놔라. 달러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외환위기 IMF가 터질 수 있다.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구해라.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안 들어준다. 이러한 원화에 대한 위기. 그래서 달러가 1,400 이상으로 지금 치솟고 내려올 조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이거 돈 들고 있어봤자 휴지다. 그러면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 그러니 부동산이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발 이 외생 변수, 관세 폭탄은 내년 2월 달 설날 때까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스스로가 여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외생 변수는 수개월만 버티면 해결이 된다. 그것 말고 우리 국내적으로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 집값을 또 폭등시키고 밀어 올리는 이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그것을 성공한 정부는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그리고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우리가 1997년 IMF가 터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가 2년 만에 IMF 그 달러 빚을 갚았고 그리고 중기 정책 2년 내지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그냥 부음을 일으킨 소위 닷컴 경제를 일으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네,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김대중 역시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업적도 크지만 경제적인 업적도 대단합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의 IT라는 정보통신 사업에 또 모든 인프라를 다 깔았죠. 그걸로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 연평균 7%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했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 4년차 5년차에 집값이 막 치솟았죠. 6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IMF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냈습니다. 그게 뭐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뭐 대출을 6억 원으로 규제한다, 뭐 DTI를 어떻게 한다, 뭘 한다, 무슨 조정 지역을 한다, 백날 해보세요. 백날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시 풍선 효과가 터지고 다시 더 버블은 더 커집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죠.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그런 식의 근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땜빵으로 감기약 먹어라, 진통제 먹어라 하다가 몸이 다 망가지고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것을 다 진단을 했고 근본적인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했다.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갔다면 그리고 거래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세는 줄여줘야 됩니다. 네, 매년 걷어들이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죠. 그것을 강력하게 때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노인네들이 돈이 어디 있냐 매년.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론을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현찰로 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그 집에 대한 담보로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또는 그 집에 대한 그 해당 세금만큼의 지분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게 이제 프로들이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노무현 정부 때의 보유세 정책, 종부세 정책이 지금까지 만약에 유지될 수 있었다 하면 대한민국의 집값은 문제가 싹 다 제거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해서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 때 60% 이상 올랐던 집값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집값이 완전히 안정이 되었죠. 이유는 이명박이가 잘해서가 아니고 보수 정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8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레이먼 사태,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죠. 너무 많은 유동성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레버리지가 너무 큰 돈은 없는데 빚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집 사라.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비슷했습니다. 그런 과잉 유동성 때문에 터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폭락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안정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명박 정권이 잘해서 된 게 전혀 아니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민주정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우파 정부, 국민의힘 쪽이 들어서면 집값을 안정시키다. 그거는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 운은 좋은 거죠. 이명박 정부가. 그 국제금융위기가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 그것이 이어졌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니까 이명박 5년, 박근혜 탄핵돼서 4년, 약 9년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더라도 10년 정도 단위로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한 10년에서 12년. 그래서 미국이 또 그 위기를 또 살리기 위해서 또 엄청난 또 달러를 또 찍어냈습니다. 그것이 현재 미국의 근본적 문제죠. 트럼프의 너무나 많은 미국의 부채. 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야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아무나 국가를 경영할 수 없어요. 아니 구멍가게 하나를 하려 해도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5,200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들을 이 통치하고 국가를 잘 먹고 잘 살게 이 국가를 경영하려면 그리고 주변에 전 세계 4대 강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소련이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헤쳐나가려면 정말 정부 당국자가 머리가 좋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 통찰력이 있어요. 아니, 뭐 눈앞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안정된 그 집값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국제금융위기라는 외생적 충격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약 10년이 지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뿌려진 그 엄청난 유동성이 자산 수요의 붐을 일으켰고 다시 부동산 집값 상승의 과다한 수요가 발생했죠. 예. 이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그 후계자라면 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많이 그냥 없애버린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위대한 통찰력을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28번의 부동산 쓸데없는 감기약 대책, 진통제 대책 내가지고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약 70% 이상이 폭등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길들여진 대한민국 사람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무조건 집값은 뜬다. 또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랍시고 28번 해봐라. 이재명 정부 해봐라. 무조건 집값은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 사야 된다. 어디에 강남에 한강벨트에 그게 너무 비싸네. 그러면 그 옆이라도 그거 너무 비싸네. 그 옆이라도 이렇게 해서 서울 강북도 이제 수도권 경기도도 역시 똑같은 집값 급등이라는 현상이 지금 이미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발 외생 충격 때문에 달러화가 급등하면서 이제 금을 사자, 비트코인을 사자, 달러를 사자, 제일 좋은 거는 강남 아파트,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사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 경륜, 이론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한 능력, 경륜, 이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